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7세대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기존 모델과 지금 나온 신형 아반떼와 여러가지 달라진 게 많은데요, 엔진과 미션 빼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실내 외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서 차체가 커졌는데 기존보다 전장은 약 30mm 정도 길어졌고요, 전폭은 25mm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고는 20mm 정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축간거리 20mm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 차의 등급은 가솔린 모던 등급이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해서 개별 소비세가 적용이 안 된 가격은 2,200만원가량 됩니다. 우선 처음 이 차에 앉았을 때 착좌감 자체는 이 시트의 쿠션이 푹신푹신하고 시트가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 모델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뒷좌석 착좌감이, 뒷좌석 엉덩이 부분 시트가 기존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앉았을 때 이 허벅지 전체를 밀착시켜주는 그 착좌감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의자의 각도 또한 이게 지금 럼버 서포트가 없는 수동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옆구리, 등 쪽을 감싸 안는 느낌도 괜찮고 허리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그런 쿠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착좌감은 좋아요. 그리고 이 차는 내비게이션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옵션을 추가한 차예요. 그래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의 느낌은 실내 대시보드가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 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게 장점으로 보자면 웬만한 계기판과 공조기의 조작이 편한데, 단점으로 보면 약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그 계기판 자체도 앞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많이 당겨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도어 손잡이 쪽도 기존의 포지션과는 약간 다르게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데 어느 정도 타고 다니면 이것도 꽤 편한 위치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백미러가 살짝 작아 보여요. 보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즘 나온 차들이 워낙 백미러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음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차는 가솔린 엔진이고 기존 차들도 타봤지만은 이 소음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엔진음 쪽 방음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이중접합 차음률이 이런 게 적용이 안 된 차예요. 그래서 이 준중형 세단의 수준답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어느 정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엔진음 자체도 RPM을 높게 쓰지 않을 때는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숙성이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보이고요. 진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숙성, 소음, 진동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준중형 치고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 얘기를 하자면 이 승차감이 저는 기존 모델보다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차를 타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승차감이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토시언빔의 단점인 뒤 서스펜션 텅텅거리고 지면을 놓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현대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차체 구조 강성을 높였고 앞뒤 서스펜션의 반응성과 응답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멀티링크를 장착하지 않고 멀티링크 같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방지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넘어가도 오히려 지금은 앞바퀴가 살짝 지면을 놓치는 것 같지 뒷바퀴가 지면을 놓치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준중형 차의 승차감이 약간 방정맞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준중형답지 않은 차분한 승차감이 됐어요. 살짝 무게중심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이 승차감은 기존 아반떼에 비하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한 주행이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거지 이게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차체를 잘 제어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향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드라이브별 모드로
이 핸들의 무게감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체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예요. 핸들의 무게도 적정하게 세팅을 해놓고요. 시속 70km 이상이 되어야 핸들이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 조향감을 갖고 있어요. CVT 미션, 그리고 123마력의 15.7 토크, 기존 모델과 동일한 MPI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기존 차보다 45kg가량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연비가 15.4km에서 15.2km/L로 아주 미세하게 좋아졌고, 가속감도 똑같은 엔진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CVT 미션이 아니라 IVT라고 했는데, CVT를 현대자동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VT의 장점이 연비가 좋고 미션의 구조가 간단해서 수리비가 적고 변속 충격이 없어서 승차감이 좋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가 이제 고무라 약간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대에서 고무 벨트를 체인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어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자동 변속기처럼 단수를 만들었어요.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단 변속기예요. 아무래도 기존 자동 변속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변속 레버를 안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패들 시프트가 없고 변속 레버로 변속을 하면 됩니다. 변속 단수가 계기판에 8단까지 확인이 되는데 실제 8단 변속기는 아니고요. 프라이를 까는 겁니다. 노멀 모드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고요. 에코 모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RPM을 최대한 낮게 써서 연비에 중점을 둔 운행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는 RPM을 높게 쓰고 가속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주행 모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를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주행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를 많이 써요. 이게 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에코 모드로 가다가도 오르막길이나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 도로에서는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똑똑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주행 모드고요.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제가 한번 RPM을 높게 써볼게요. (80에서 120km까지는) 무난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답답하다 할 정도의 출력은 아니에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준중형 수준에 맞는 그런 가속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엔진음까지 조용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정숙한 느낌이 커질 것 같은데, 아직은 엔진음 자체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를 차로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쓰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차선의 중앙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씩 왼쪽으로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잡아주긴 합니다. 또 없는 것보다는 보조 기능으로 쓰기에는 좋아요. 전체적인 오늘 시승 후기 마무리를 하자면, 좋았던 점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하부 소음, 정숙성이 약간 더 좋아진 것 같고, 승차감은 토시언빔을 달고 나왔는데도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그런지 앞뒤 서스펜션의 세팅과 차체의 구조 강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단단하면서 굉장히 매끄러운 주행감을 갖고 있어요.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준중형답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승차감이 저는 가장 크게 좀 느껴졌고요. 그 외에는 뭐 디자인은 개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엔진의 출력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좋아졌고 이런 건 없고, 무게가 약간 줄어서 약간 가속감이 좋아진 듯한 느낌도 드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실내는 개인적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가 가깝게 붙어 있어서 답답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이 알 수 없는 인테리어는 어떤 것 때문에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가끔씩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도 태우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라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썸 타는 사이면 손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얘가 좀 걸림돌이에요. 손을 잡을 때도 걸림돌이고 이게 살짝 나쁜 손 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제 기준의 단점이지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19, 65, 15인치인데 16인치, 17인치까지 가도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 꼽자면 이 통풍 시트 소음이 크고 통풍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거 외에는 크게 단점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은 그렇고요. 아무튼 시승 후기 참고해 보시고 차를 사실 분들은 한 번쯤 꼭 시승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